경기 후 맨유 테나흐 감독의 발언은 깜짝 놀랄만한 대반전이었다. 바로 오늘 펼쳐진 리그컵 결승전 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가 2대1로 맨유를 제압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최근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던 맨시티였기에 모두가 이 경기는 맨시티가 압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맨유가 맨시티보다 더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반전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발목을 잡은 건 뼈아픈 결정력 부족이었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여러 번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생겼지만 맨유 선수들의 슈팅은 차는 족족 떠버렸습니다. 맨유 테나흐 감독은 경기 전부터 맨시티한테 압살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며 자존심이 매우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모두의 예상과 달리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도 경기에서 패배한 그는 지난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전술을 짜왔음에도 결정력 부족이라는 변수를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테나흐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손흥민이 언급되며 영국 현지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과연 테나흐 감독은 왜 손흥민을 언급했고 그에 대해 어떤 놀라운 발언을 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가 FA컵 결승전에서 맨유에게 승리하며 트래블까지 딱 한 판만을 남겨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시티 주장 일카이 귄도안이 원더골을 연달아 터뜨리는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하는 귄도안은 경기 시작 단 12초 만에 벼락같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엘링 홀란이 내준 헤딩 패스를 페널티 박스에서 전방에서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맨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FA컵 역사상 최단시간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반격에 나선 맨유는 전반 33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 골로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후반전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이번에도 귄도안의 발끝이 번뜩였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6분 케빈 데브라위너가 오른쪽에서 올린 프리킥을 귄도안이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또다시 발리슛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왼발 빗맞았지만 절묘한 궤도를 그리며 맨유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펩 감독은 종료 휘슬이 울리고 우승이 확정되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이처럼 뛰며 귄도안, 엘링 홀란 등 선수단, 코칭 스태프와 기쁨을 나눴고 팬들에게 인사할 때는 눈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펩 감독은 트래블을 달성해 명장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각오를 세웠습니다. 2016년 2월 맨시티에 부임한 그는 리그와 컵 대회에선 우승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선 아직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펩 감독은 인터뷰에서 맨시티가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으려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테나흐 감독은 경기에서 패배한 후 뜻밖의 행동을 하며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맨시티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을 앞에서 똑똑히 지켜봤는데 기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동기부여 때문입니다. 우리는 뱃속으로 느껴야 하고 이것은 연료가 되어야 합니다. 최대 라이벌 더비인 맨시티전에서 패배한 테나흐는 이글이글 불타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경기에서 XG값은 맨시티가 1.22 맨유가 1.89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맨유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맨유의 공격수들은 결정적인 슈팅 기회에서 허무하게 찬스를 놓쳤습니다. 맨유의 확실한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하는지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에 테나흐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비록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우리의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모두가 맨시티한테 압도당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오히려 맨시티를 몰아붙였죠. 하지만 축구는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이고도 골을 넣지 못해 패배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테나흐 감독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팀의 해결사가 존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들에는 다 해결사가 있습니다. 맨시티의 홀란드, 리버풀의 살라, 토트넘의 손흥민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놓치는 법이 없고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의 두 번째 결정적인 찬스에서 손흥민이 그런 찬스를 놓치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는 동물입니다. 또 좌우 어떤 각도에서든 여지없이 골을 넣는 득점 기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같은 선수가 팀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단 하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은 맨유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테나흐 감독의 깜짝 발언에 영국 현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그동안 맨유는 케인을 영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는데 갑작스레 팀의 감독이 손흥민 영입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바로 어제인 6월 3일 케인이 레알 이적 요청을 했다는 긴급 보도가 있었고 레비가 승인하며 케인의 레알 이적이 사실상 굳혀짐에 따라 맨유의 타겟이 변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갑작스럽게 케인의 레알행이 확실시됐고 레알 감독에게 케인을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길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레알 감독 안첼로티가 보인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현재 토트넘의 케인이 다음 시즌 어디에서 뛸까는 오는 여름 이적 시장 가장 큰 화두입니다. 10년 가까이 토트넘을 이끌고 있지만
무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토트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케인입니다. 지난 시즌엔 실제로 이적을 추진했다.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떠난 이후 스트라이커 보강을 노리던 맨체스터 시티가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맨시티는 1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제안했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관심은 끊이지 않았고 당초 맨유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떠난 이후 이렇다 한 보강을 하지 못한 맨유는 케인 영입을 계획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곳도 맨유였습니다.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위넨과 뉴캐슬도 케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케인은 잉글랜드 내에서 도전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으며 뉴캐슬은 케인의 막대한 이적료를 지불하는 데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케인이 레알 이적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내에 있는 다른 팀에게 케인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는 레비 회장의 완강한 태도 때문이었고, 케인은 어떻게든 이적을 하려면 레비의 고집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레알의 안첼로티 감독은 케인에게 진심이었고, 최근 안첼로티 감독은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을 비롯한 보드진과의 대화에서 케인의 영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안첼로티 감독은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드리드 소식을 전하는 마드리드 엑스트라에 따르면 그는 기자회견에서 다음 시즌 케인이 레알에서 뛰는 모습을 보길 원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안첼로티 감독은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그의 입가엔 미소가 한동안 떠나질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케인의 영입을 긍정하는 반응이었습니다. 99%의 확률로 케인은 토트넘을 떠날 것이고, 이로써 토트넘의 손캐 듀오는 공식 해체될 공산이 큽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골. 정말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던 영혼의 듀오였으며 토트넘이라는 구단을 몇 년 동안 먹여 살린 환상의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에게 케인이라는 파트너는 없고 손흥민 역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손흥민은 한국 팬들에게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에 막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한참 부족했고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잘 충전하고 더 좋은 모습과 특별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라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00만 명이 넘는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손흥민에게 분명 아쉬웠습니다. 골든부트 수상 이후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안아골절 부상, 2022 카타르 월드컵 여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 아래 전술적인 어려움 등등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물음표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들어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합쳐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7시즌 연속입니다. 수많은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손흥민은 EPL 통산 100호 골, EPL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 6위 등을 기록하면서 레전드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이 중요합니다.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한 토트넘은 콘테 감독 뒤를 이을 사령탑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파비오 파라티치가 떠난 디렉터 자리를 메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는 토트넘과 손흥민. 그가 더 이상 토트넘에서 아쉬움을 또 기약하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